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슬슬 추워지는 요맘때쯤이면 저희 집안에는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한정식 집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의 한정식 집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기에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그 비결이란 바로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제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김치였다. 손맛이 특출나게 좋은 편이었는데 제 어머니의 음식 솜씨 덕분에 정말이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됐어요. 김치의 맛이 워낙 좋았던 것 덕분에 저희 친정집의 한정식집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김치 맛집으로 입소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한정집 손님들에게 내어놓은 김치의 맛도 좋았을 뿐더러 계절별로 종류도 참 다양했어요. 긴 겨울에는 김장철에 담근 배추김치, 백김치, 동치미, 무김치 등을 내놓으셨고 여름에는 시원한 열무김치나 오이김치, 또 부추김치를 내어 놓으셨고 가을에는 총각김치나 굴깍두기 등을 내어놓으니 덕분에 친정어머니께서는 김치 사업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평생을 주방에서 음식만 하던 사람이라 사업적인 것을 잘 모르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죠. 반면에 평범한 가정주부인 시어머니는 음식을 정말 끔찍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처음 방문하게 되는 날, 오죽허물어민 제 남편이 이런 귀뜸을 슬쩍 해뒀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최악이었어요. 미안한데 자기야, 엄마 만나러 가기 전에 밖에서 뭐라도 먹고 들어갈까?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서 미리 먹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샌드위치를 사 먹고 들어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날이라고 손수 저녁상을 차려놓아 기다리신다면 그래서 나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최대한 맛있고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눈도장이 찍으려고 그게 그러니까 하긴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되면 알고 알아야지. 사실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끝장나게 못해. 엄마 음식 두고 그런 악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건강하셔서 손수 밥상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어면 내가 엄마 음식 두고 이런 말까지 하겠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인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있으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 엄마 계란 프라이도 하나도 제대로 못 부쳐 그 쉬운 계란 프라이를 매번 태워버린다니까? 심지어 라면도 매번 팅팅 부은 한강물 라면이야. 에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당신, 예비 장님처럼 음식을 잘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 어머니께서 음식 잘 못하신다는 거 감안해서 최대한 맛있게 먹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전 그러면 소아이라 미리 먹고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해준 밥 먹다가 배 탈나는 수가 있거든. 그때 전 남산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음식 잘못 사 먹어서 배 탈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음식 솜씨가 부족하다고 한데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엄마 음식을 먹고 탈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차려놓으신 밥상을 처음 마주한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야 말았죠. 그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한정집 요리사인 친정 엄마리 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개과 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처음 인사 오는 며느리 감을 위해 직접 당신 돼지 불고기에서 당근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이따 금식 흑이 시켰고요. 고기 들어간 파는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지 마른 껍질과 팥뿌리가 그대로 달려 있었죠. 다른 음식들과 밑반찬들은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든 수준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는 다름 아닌 밥이었어요. 그 품은 원살로 만든 것에서는 탄맛이 심하게 났거든요. 누룽지 맛있게 누른 밥이 아니라 밥솥 아래쪽에 완전 시꺼멓게 태워 먹은 밥이 확실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부족한지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온다고 특별히 신경 좀 써봤다 하다. 한정집 하는 예비 사부인 손맛 부럽지 않을 거야?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과식하다 배탈이도 나버리면 내가 너무 민망하지. 네 집에 갈 때 반찬이랑 싸줄 테니까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으렴.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저에게는 정말이지 크나큰 위기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반찬들을 싸주시겠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못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가야 될 텐데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먹지? 처치곤란이다. 정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는 척 억지로 먹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결혼 허락받으러 시댁에 처음 온 예비 며느리가 음식을 깨작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빈말이라도 금식이 맛있네요 하는 말은 결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부족한 음식 솜씨만큼이나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음식 자만하시느라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은 무슨, 며느리도 딸이라는데 정도 정성은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시누이 그이랑 남편 될 사람도 전부 내 손으로 지은 밥 먹여서 키웠어. 엄마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가끔은 짜장면도 시켜 드시고 하세요. 매일 메뉴 골라서 밥상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집 사전에 배달 음식이란 없단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집밥이 최고거든. 참, 이따가 집에 갈 때 내가 밑반찬 만드는 방법 적어서 주마. 예비 사부님께 가져다 드려. 한정실집에서 장사하면서 쓰시라고 내 요리법이 너희 한정시 번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야. 그 말에 전 또 한 번 위기를 느끼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장사를 했다가는 저희 한정식집이 풍비박산이 날 건 뻔했거든요. 그래서 전 어색한 미소로 대고하고 선은 일단 눈앞에 놓인 밥공기를 먹어치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다행히도 전 밥 한 공기를 어찌어찌 다 먹는데 성공했지만 이튿날 바로 장염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었죠.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종종 배탈이 나기도 한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더뇨.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지독한 장염으로 인해 이번 실 신세까지 지게 된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한지이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명절이나 시어머니의 음식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동시에 빼빼마른 스타일이었던 남편이 참 최근해 보였어요. 어찌 제대로 먹지 못했으면 저렇게 빼빼마른 채로 키만 껑충한 증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심하던 저는 남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 특단의 조치란 바로 어머나,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이게 다 김치들이네. 버머님 일전에 한 상 딱 부러지게 차려주신 은혜도 보답할 겸 제 친정어머니께 부탁해서 김치 좀 담겼어요. 왜 너 혹시 그날 내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었니? 그랬으면 얘기를 하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에요? 사람마다 입맛이 각양각색이거든. 충분히 이해한다. 순간 전국을 찔린 저는 그러나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어머니께 음식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정 그 자체잖아. 어머님한테 밥상으로 정을 받았으니 저도 김치정 하고 싶은 뿐이에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마음씨도 착하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반찬 주고받는 정 같은 거 잘 모르면서 사는데. 여하튼 이렇게 김치를 가져왔으니 맛을 한번 볼까. 그렇게 제 친정어머니의 김치를 처음 맛보게 된 시어머니는 문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대번에 깨달아버린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배추 김치를 딱딱 찢어가며 쌀밥으로 두 그릇을 싹 비우더라도 한 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김치는 제가 준비해서 드릴게요. 김치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최고로 잘 담아주시니 믿고 맡겨주세요.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끔씩 김치를 해서 그런 저에게 남은 것들을 거두어 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
예비 장모님, 김치 덕분에 요즘 삶이 하나같이 유쾌해지네. 삼시세끼 식사 시간이 이렇게 즐겁게 들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예비 장모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2그릇은 뚝딱 먹고도 남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시댁에 김치에 가는 거야? 한국인은 밥심이 최고의 밥도둑이랬지? 김치야. 우리 결혼하면 더 맛있는 김치를 매일 먹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그래도 매번 장모님께 김치를 부탁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한종실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콧뜰 정도로 바쁠 텐데. 거기다 장모님 연세도 있으셔서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며 걱정하지 마. 내가 괜히 울엄마 딸리게 손맛까지 잘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딸이니까. 우리. 데이트할 때 내가 만든 도시락 먹어봐 알잖아 하긴 그 손맛에 내가 결혼까지 결심했었죠. 아무튼 고마워. 나도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의 꼬리의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제가 해준 맛난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한 남편은 버이 좋게 살이 잘 올랐고요. 시어머니와 두 시위들 제가 이따 음식 보내는 김치를 참 마음에 들어하며 잘 먹었어요. 또한 시댁이 보했던 김치통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참 뿌듯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이다 하셨던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명절이었다. 손수 음식들을 발리에 말이 장만하셨다네요. 어머님, 다음 명절부터 저랑 친구들에게 만할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과일 드시면서 쉬세요. 에이, 내가 이 집안 안주인인데 어떻게 그래? 장고로 명절에는 안주인의 손길이 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 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건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잖아요. 신들도 슬슬 살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집가서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그러니 이제 명절 음식하는 일은 며느리랑 자식들한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안주인으로서 자리만 잘 지켜주세요. 하기사,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망정이지. 다른 집안 같았으면 며느리 자식들한테 명절 음식장만 불려준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더라. 그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은 부럽기도 했었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랑 신우에게 명절 음식 맡기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 그러셨구나. 내 훌륭한 음식 솜씨가 아까워도 어쩌겠니? 자고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전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시위들 함께 명절 음식을 도 맡게 됐지만 아주 뜻밖의 복병 마주치게 되고야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신들은 음식 솜씨가 형편없기로는 아주 시어머니보다 몇 배는 더 하더라고요. 설날 찬물이 손시럽다. 채소들을 뜨거운 물에 씻고 손질하는 모습에 저는 기겁하고야 말았어요. 신이들은 가늘한 음식들 다 얼마나 소금을 때려 부었는지 솥에 따로 없을 지경이었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명절 음식은 자연스레 저 혼자서 다 만들게 되는 곡이 되고야 말하는데요. 솔직히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시댁 식구들 보는 앞에서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고역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데다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 음식을 좋아하라 해주며 맛있게 먹었으니 지켜버린 제 마음은 뿌듯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 제 음식을 너무너무나도 좋아했던 나머지 명절이 아닌데도 제 음식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주 회사에서 하루 천할 수 있을까? 방금 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나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좀 해줬으면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 아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월차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봐. 그 누나는 돼지 갈비찜이랑 마늘종, 무침이랑 고등어 김치찜이랑 김치 좀 먹고 싶어 하고 작은 누나는 닭갈비랑 볶음이랑 오징어 젓갈침이랑 코다리 조림이 또 잠깐만. 그 많은 걸 나한테 다 해가라고. 그 정도면 거의 출장 뷔페 수준이잖아. 차라리 날 잡고 뷔페 가서 가족 식사하는 게 낫겠어. 우리 누나들이 평생 맛없는 엄마 음식 먹고 사느라 음식이 얼마나 한해 쳤으면 그러겠어. 또 당신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니까 당신이 이번에 소나람노를 제대로 한번 해주라. 병 이 집에서 만들어가기 힘들면 번가 가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미안한데 나 당분간 월차 쓰기 힘들어.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령 났거든. 프로젝트 자리 잡기 전까지는 주말에도 모시고 꼬박 출근해야 돼. 그럼 우리 누나들은 어떡하지? 벌써부터 당신 음식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포식할 생각이 들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퇴근 시간 활용해서 어떻게든 마련해보는 수밖에. 대신 하나만 약속해. 이렇게 한꺼번에 폭탄식으로 떨어지는 부탁 받아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신호들이 아무리 음식에 한이 맺혔고 내 음식을 좋아해준다고 해도 내 생활에 지장 주면서까지 음식을 해다 바칠 순 없어. 응, 알았어. 내가 누나들한테 단단히 이야기해 놓을게. 이번만 부탁해. 고마워. 여복.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호들은 이틀이 뭐다 하고 뭐 먹고 싶네. 뭐가 자꾸 생각나서 못 견디겠네 하는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시가지 앞에서 음식 부탁을 해오더니 시댁 모두가 제가 만든 반찬으로 거의 모든 끼니를 오게 되기까지 이었고요. 친정의 김치는 이제 자기 집 김치처럼 대놓고 먹는 수준이었고 슬슬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매번 음식을 해내느라 직장 생활에 지장을 생겼으면 물론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됐죠.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도 가져다 먹은 음식들의 재료 비조회 따로 있었어요. 음식 솜씨하고는 눈꽃 만치도 없이 그저 먹기만 하는 주제에 타박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면은 너 혹시 요즘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쩍 식어버린 건 아니니? 우리 아들을 예전처럼 사랑한다면 아들 봐서라도 음식 잘 해다 줬을 텐데 요즘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해.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해드린 음식이 이 맛에 맞지 않으셨어요. 전 저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요. 부인이 보내주시는 김치 빼고는 내가 해주는 음식들은 요즘 통 별로야?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또 이번에 보내준 오징어 젓갈 무침은 새콤달콤한 맛이 없더구나. 매번 이런 식이니 저로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노릇이 사실 제일 문제는 남편이었고 하는지 뻔히 알면 시댁 식구들의 말려법도 한데 음식이 제일 심해진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예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하루 나를 잡고 남편한테 따졌어요. 요즘 밥상이 부실한 것 같아. 신경 좀 써라.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기관이자 아니라 집에서 잘 먹어야 회사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 참 너무한데 시댁 식구들도 모자라서 이제 당신까지 음식 탓받이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어. 시댁에 음식 되느라 이번 달에만 얼마를 썼는 줄 아냐고 음식하느라 피곤해져서 엉망이 돼버린 내 직장 생활은 또 어떨지. 그래서 저기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식구들 흉보는 거야? 음식 좀 잘한다고 이쁘다 해줬더니 이젠 아주 시댁 식구들 머리끝에서 기업 있거든. 나나 우리 식구들이나 당신 음식이 예전만 못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이 신경을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다. 썼더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게 제 음식에 타박을 하더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김치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거로 우리 집안이랑 힘을 합쳐서 김치 사업을 해보자구나.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집에서 김치 한다는 거고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 시절이잖니? 아니요, 그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음식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투자금 내줄 순 없지만 우린 결혼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만큼 신우인의 남편이 세상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직원이 되어줄 거야. 가뜩이나 시댁이 스트레스였던 저에게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왜냐면 음식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백번양보해 김치. 사업을 창업했다고 쳐요. 김치 만드는데 쓰이는 식자재 관리는 누가 더 맡을 것이며 김치 품질은 누가 관리할 건데요? 결국에는 저랑 제 어머니랑 혼자서 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동안 쇠퇴한 사업 안에 거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신우랑 같이 해보자는 거지나 내 자식들 그렇게 무능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뭘 해도 반드시 해내 아이들이라고 해도 안 돼요. 사업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도록 하세요. 신호를 주고 좋은 직장에 재처하게 기원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제가 사업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어. 친정엄마의 김치는 당신이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자 성이요. 근데 음식 하나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이랑 덜컥 김치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는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엉망으로 판매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제 친정어머니의 평생의 명성에 아주 큰 누가 될 거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전 사업 제안을 단호하게 절할 수밖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께서 한정식 운영을 종료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한정식집은 다른 음식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가기에 평생 김치를 담그고 한정식을 만들어 오던 어머니께서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 친정의 한정식집은 영업을 종료하게 됐고 친정어머니께서는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와 정들은 어머니의 그동안의 노고에 눈물로 감사하며 어멜리의 은퇴를 또 눈물로 축하해 드렸는데요. 한정식집의 영업 종료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아주 지들끼리 실이 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유독 시모가 실이 나서 됐어요. 사부인 소식 들었다 결국 은퇴하시면서 한정식분 닫았지? 그럼 혹시 그 가게 자리에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어? 가게 자리에 새 세입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간판도 아직 남아있겠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외기기왕 사부인 은퇴한 김엔 한정식집을 남편한테 물려줘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지. 신들도 분점 하나씩 칼리 내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평생 쌓은 명성에 노력 끼칠 수 없어서라고 식당 이어받게 해드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요. 넌 얘가 왜 요즘 자꾸 그렇게 부정적이야? 우리 식구들이 한정식집을 이어받으면 사들 명성에 왜 누가 되는 건데? 아범이랑 신호들이 식당 경험해본 경력이 있나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식당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야 주방에 사람 써야 돼요. 만들면 되고 내가 전 그게 싫다고 하면 내가 직접 주방을 맡아줄 수도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음식이라면 한 음식 솜씨 하잖니? 상황이 그렇게 되자 결국 전 꾹꾹 참아왔던 그 말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데요. 어머니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한테 주방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음식 제일 못하시거든요. 그니까 제발 가당치도 아닌 욕심은 단념하세요. 너, 인연이 내 음식이 뭐가 어디고 어때서 결혼 허락받으러 오던 날에는 좋다고 밥 한 곡씩 싹 다 비워놓고서는 그건 어머님 마음 해드리려고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총 먹었던 거고요. 저 그날 장염 걸려서 병원에 원까지 했었어요. 그런 어머님한테 주방 맡기면 큰일 나요. 어머님, 음식 먹고 탈난 사람들한테 식약청에 줄줄이 고발당할 거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식당 간판 하루라도 빨리 떼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시인 노발대발 성질을 부리며 가했지만 전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로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최악의 요리사인 시모와 똑같이 음식 솜씨하고는 개뿔도 없는 신호들테 제 친정 강판을 이어가는 식당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희 친정 부모님 명성에 명치를 해드릴 건 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좀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침 직장에서 승진에 밀려버린 바람에 후배를 직장 상사로 모시게 된 남편까지 수에서는 저를 아주 들들 볶아댔어요. 제가 더 화딱지가 났던 건 바로 그놈의 남편이라는 인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처갓대 식당을 이어받겠다, 날뛰는 주제의 식당.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카운터에 앉아서 사장 노름이나 하며 돈을 계산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어찌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던지 그런 시댁과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전 원형 탈모 증세까지 겪게 되었어요. 정말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죠. 친정 한정식 간판늘부터 뗄 거니까 꿈도 가서 똑바로 전해. 시댁 식구들 음식 솜 치료는 김치 사업도 업을 성설이니까 다시는 나 괴롭히지 말라고 제대로 전하지 않기만 해봐. 우리 진짜 끝장 보는 수가 있어.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합세해서 저를 몹쓸 며느리라고 호박 신한가들 따름이었죠. 그걸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울 엄마한테 얻어 끝날 김치사업 욕심을 버리지 못한 시모가 제 길을 꺾어놓기 위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에게 김치 비법을 받아 오던가 정 싫으면 평생 시집살이로 고통받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무언의 강인 셈이었죠. 이에 단단히 혈압이 올라버린 저는 몰래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혼하는 억울하더라도 제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면서 이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좀처럼 뾰족한 참교육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김장철이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커다란 김치통 10개를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김장은 친정에 가서 가오나 갓김치랑 꼬들배기 김치도 같이 해서 한 통도 빠짐없이 꽉 채워. 그 와중에 저희 친정 김치는 잡수고 싶으신 모양이죠. 그러고 싶으면 저한테 평소에 잘하던가? 그동안 절 그렇게 타박해놓고 순순히 그 김치를 받아먹을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치라도 안 해다주면 너네 친정은 대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 한정 시집만 물려주겠다고 간판까지 싹 다 내려버렸으면 애초에 안 될 일이었으니까. 제 선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라고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지. 나도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넌 입 꼭 닫고 시키는 대로 김치나 잘 채워서 보내.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사비 겸 인사해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시모는 저에게 웬 봉투 하나를 냈어요. 그 봉투를 열어본 후에는 머리 끝까지 혈압이 솟구쳐 올랐죠. 시모가 김장 비용이라고 넣어놓은 금액은 단돈 5만 원이었으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5만 원으로 김치통 10개를 다 채우라는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그건 대놓고 저와 친정을 하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일이었죠. 순간 전투의지가 불꽃 샘솟은 저는 두말 없이 김치통 10개를 챙겨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김치통에 대체 뭘 넣어서 보내면 시어머니를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러다가 아주 뜻밖의 물건으로부터 참 교육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어요. 김장 비용이라 쉬고 꼴랑 1만 원을 넣어두었던 봉투에 왼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쪽지에는 어쩐지 다소 나이드 보이는 주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 쪽지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정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시호에게 전화를 거는 사이에 주소가 적힌 쪽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김치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시모가 당연히 시댁 주소로 보내야 한다며 당연한 걸 묻고 있어 하며 역정을 품었어요. 민감한 상황을 피하며 시모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김장비용 봉투에 실수로 넣어놓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그 주소로 김치를 보내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직감이 들었기에 깊이 생각해 보았고 우연히도 결혼할 때 사용한 수첩 속에 그 주소를 발견했어요. 그 주소는 우리가 결혼 청첩장을 보낸 주소였는데 제 남편의 이모 할머니, 시모의 친척들이 사는 곳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전화를 걸어 이모 할머니께 안부를 전하고 시모의 음모를 알아차렸어요. 된 순간 전시댁에 김치통을 한가득 채워서 김장을 보내기로 정했죠. 물론 시호에게 참 교육한 방으로 제대로 먹이면서 이 지겨운 개싸움의 승리를 가져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비장의 김치를 가득 채워 시댁에 보낸 저는 며칠 후에 시모의 부름을 받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말을 먼저 꺼낸 쪽은 이미 그들의 꿍꿍이를 모두 알고 있던 저였어요. 어떻게 김치 맛은 보셨어요? 김치 맛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단 느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글쎄, 여전히 맛있다고. 우리 식구들도 맛나게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좋은 김치를 우리 식구들끼리 먹는 건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역시 이번에도 김치 사업 이야기하려고 절 부르신 거죠. 이번 김장도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일부러 제 친정 가서 해오라고 시켰던 거고요. 넌 왜 당연한 소리를 내 입으로 자꾸 하게 만드니? 내가 어디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우리 식구들 다 잘 되자고 이러는 거잖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그저 그런 직장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는 사장님으로 살면 내 체면도 덩달아 펴지는 거야. 이거 그 말에 저는 슬쩍 제 속내를 흘려봤습니다. 전 그러시면 사업 자금이라고 크게 투자를 해보시던가요? 굳이 따지자면 제 친정어머니는 김치장인인데 장인의 김치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공짜로 숟가락 얹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친정 부모님 명성 어쩌고 해들면서 반대하더니 결국엔 돈 때문이 우리한테 거액의 사업 작은 바람품으로 그동안 반대한 거였어. 그렇지. 아무튼 간에 돈게 잘 꺼냈다. 내가 보낸 김장들. 그거 사실 한 통은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다 내 친척분들한테 보냈어. 다들 맛을 보시고는 사업 아이템으로 훌륭하면서 당장의 투자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겠다. 어때? 한 5억 정도면 투자금으로 만족이 되겠어. 이전에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투자금이 얼만지 따지기 전에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비장의 봉투를 하나 건네드리자 시모가 사부인 김치 비법을 받아왔냐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시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먹기가 무섭게 멍청한 표정이 되어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사부인 김치 비법을 받아온 줄 알고 좋아했더니 대체 이게 뭐야? 이게 웬 영수증이야. 어머님이 이모 할머니들에게 보내셨던 김치의 정체가 담긴 영수증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죠. 그러자 제 남편이 시모 손에 영수증을 산천히 훑어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이거 김치 영수증이잖아. 공장에서 만든 싸구려 중국산 김치 영수증. 뭐야? 너 그러면 나한테 보낸 김치가 직접 담근 사부인 김치가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들어낸 싸구려 김치였다고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김치 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 들지 않았냐? 근데 뭐 했더라? 다른 거 없이 여전히 맛있다고 했나? 친척분들도 사업 아이템으로 딱이라고 했다고요. 나 참가지 않고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이게 무슨 무례한 짓거리야? 새파랗게 젊은 년이 감히 시댁어들을 능력에도 유분수지. 제가 당신한테 놀아날 줄 거라는 생각부터가 착각 아니었을까요? 당신 꿍이 따위 예전 다 파악하고 있었어. 전 시모가 김장 김치를 이모 할머니들에게 보내 사업 자금을 투자 받으려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신모가 실수로 딸려 보낸 주소를 통해 결혼 준비할 때 청첩장을 보냈던 어른들 댁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었지요. 그중 한 분께 안부 인사인 척 전화를 걸었더니 심가 저희 친정 김치를 맛보여드리고 사업 자금을 받아가고 싶어한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심의 꿍꿍이를 알게 된 저는 일부러 싸구려 공장 김치를 채워서 보낸 것이었어요. 제가 모에게 건넨 영수증이었고요. 아무튼 그날 저에게 한 방 크게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댁 식구들은 또 한 번 벙조서는 그저 일달 뿐이었어요. 전 그런 시댁 인간들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쏟아냈어요. 공장 김치지? 장인인 우리 엄마 치지도 구분 못하는 똥쓰레기 입맛들 주제에. 뭐 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해. 에라 개뿔이나. 당신들은 음식 사업할 자질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 알아. 이놈의 옆편 애가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고 고마움을 지은 남편이 뺨을 후려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바른 쪽은 당연히 제 쪽이죠.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두던 협의 이혼 서류로 남편의 뺨을 올리며 외쳤어요.
거리에서 거지들을 데려다 먹여놔도 너랑 너네 식구들만큼 더럽고 치사하게 굴지는 않아. 귀한 음식 대접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어. 당신, 너 말실수. 방금 제대로 한 거야. 이혼 소송 걸어서 자를 제대할 테니까 알 거지? 될 좀이나 단단히 하고 기다려. 그날 전 협의 이혼 소리를 남편 면전에다 대고 찢어밟게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 이후로는 이혼 소송의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어차피 김치 사업도 물 건너가 버린 데다가 이혼까지 당한 바에야 자료라도 크게 한탕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망했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들들 벗었던 증거들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났고 자로도 오히려 제가 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물론 제 참교육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혼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던 저는 시댁 인간들 앞에서 보라 한 듯이 기사 딸린 고구 외제차에 올랐거든요. 너 진짜 정신이 나갔냐? 하는다고 벌써부터 이딴 사치를 부리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내 능력론으로 느리는 사야 너랑 너네 식구들은 가만히 있어도 콩을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을 좋을 팔자를 스스로 거쳐버린 거리고 웃기시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사업을 시작해 끽해봤자 음식 솜씨밖에 더 있어. 바로 그야. 나 김치 사업 시작했고 금은 크게 성공했다.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다닐 만큼 내 마음에 아려졌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은 모르시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저에게 지시 터 놓더라고요. 엄마는 사실 제 할머니께 물려받은 김치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평생 한정식집을 해왔지만 건강 은퇴를 하게 되셨던 거고요. 하지만 은퇴 이후로도 당신의 꿈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던 엄마는 그 좋은 손맛을 빼닮은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죠. 우리 집안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치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어머니, 당신은 사업 같은 건 잘 몰라서 평생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이지만 아직 한창 젊은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이 바로 염치도 없는 시대 것들과의 싸움에서 제가 완승을 거두던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떠나는 저를 바라보며 실화의 인간은 혼자서 혼절해버렸고 남편과 신들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다.